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먹는 신약이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그 개발 과정을 알아보려고 해요. 신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해요. 보통 하나의 신약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개발 시작부터 평균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긴 과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신약 개발은 먼저 약효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많은 후보 물질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물질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요. 만 가지나 되는 물질 중에서 몇 개만 선택돼서 동물 실험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독성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동물 실험을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초기 신약 신청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임상시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일상시험은 주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의 몸속 움직임, 즉 약동학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용량이 적절한지, 약이 어떻게 흡수되고 배출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다음 이상시험은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무작위로 임상실험 대상자들을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고 약이 실제 질병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를 비교 분석합니다. 실험약과 가짜약을 투약해서 진짜 약효가 있는지 외부적인 요소를 빼고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용량과 용법이 결정되죠. 삼상시험은 임상시험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최종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정부 기관에 신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드디어 정부 규제 기관이 꼼꼼히 검토하고 판매를 허가하게 되죠. 그런데 신약이 이렇게 철저히 관리되고 승인되는 건 사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1906년 이전까지만 해도 의약품 판매와 광고는 자유로웠는데 불법 식품과 약품 유통이 문제가 되면서 1930년에 미국 FDA 식품의 약품안전청이 처음 생겼어요. 1950년대에 유럽에서 있었던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의약품 규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반 약으로 입덧 치료제로 쓰였던 탈리도마이드 때문에 1만 명이 넘는 기형아가 태어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임상시험의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죠. 그 후에는 의약품 성분의 표기, 유효성 검증,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임상시험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약이 시판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전성을 감시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임상사상입니다. 임상사상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실제 처방된 후 부작용이나 약물 간 상호작용을 장기간 관찰하고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약의 안전성 문제가 발견되면 시판된 약이라도 바로 시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머크사의 바이옥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장관 부작용이 없어 널리 쓰였지만 사상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발견돼 시장에서 철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약 개발 과정과 임상시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는 역사적으로 점점 발전되어 왔고, 약의 효과 검증과 안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의약품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